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사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한테는 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까먹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본인 오셨다고 손 들고 본인이 인사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런 정치 테마, 정책 테마라고 해야 되겠죠. 인물 관련성이나 인물 연관성은 우리가 다루기에는 그냥 조금 가벼워서 정책이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고 근데 지난 주 후반에 이제 또 도드라지는 이슈들이 등장했고 거기에 연관된 기업을 찾아보자니 한번 했었던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은 GN1 에너지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N1 에너지의 내용은 이제 화면 정리로 나가고 있는데 P4G라는 용어가 이제 주말 뉴스에 등장했고요. 서울 정상회의가 개막했고 오늘 아마 끝난 이틀간의 일정인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대응 논의 이렇게 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 중립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을 했죠. 거기에 동시에 P4G라는 서울 정상회의가 이제 화상회의로 개막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존 케리 기후특사, 중국의 리커창 총리, 유엔 사무총장, EU 집행위원장 등이 이제 참석할 예정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플러스되는 이제 뉴스는 국민연금 관련된 뉴스인데,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게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선 GN1 에너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관성이 상당히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에너지 경제 정책 구도를 되짚어보면 핵심은 이제 스마트 시티, 또 그것을 운영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이 대도심 에너지 컨트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가 어디는 많이 쓰이고 어디는 남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GN1 에너지가 하고 있는 이 건물 간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 시간차를 이용한 건물 간 에너지 거래. 요것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냉난방 설비의 효율성, 그 에너지를 뭘로 하냐면 이제 지열, 수열, GN1 에너지는 그 밖에 또 뭐 ESS, 수소 등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하겠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검증된 시공 능력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대충 다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많은 건물들에 했죠. 상암동의 누리스퀘어, 누리꿈 스퀘어, 그다음에 서울시 신청사, 제2롯데월드, 인천국제공항 3단계, 부산대 양지병원, 뭐 네이버의 제2사옥, 삼성전자 R&D 센터 이런 데 지열 에너지를 이 회사가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파트너사하고 같이 했긴 합니다만 능력이 검증이 됐고 수익성이 이제 흑자로 또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테마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금요일날 조금 이제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 테마는 사실 상당히 강한 편이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은 정치 테마라고 하기엔 저희가 좀 라이트하고 가벼워 보여서 정책 테마라고 표현을 쓰는 건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이런 테마 중에서 인물 관련된 이런 거는 좀 가짜 테마로 볼 수 있겠고 그건 이제 뭐 치고받는 그런 수급으로 볼 수 있고 진짜 이제 테마주의 컨셉에 맞는 거는 이런 좀 정책적인 테마가 좀 맞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GN1 에너지 이 또 자회사 있죠? GNC 에너지 뭐 이 두 회사가 최근에 뭐 꾸준하게 많이 잘 올라왔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와의 색깔은 좀 잘 맞춰서 좀 성과가 좀 나왔지 않나 좀 생각은 드는데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까지 이제 P4G 뭐 관련해서 저도 이 P4G가 뭐예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P4G가 뭔가 해서 지금 오늘 아침 와서 좀 두들겨 봤습니다. 정경민 사장의 영어 원문을 읽겠습니다.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이렇거든요. 네, 뭐라고요? 이제 G가 4개예요. 네.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하게 좀 라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좀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녹색 성장과 뭐 이제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위한 협약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국제 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게 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쭉 이슈가 좀 되면서
ESG에 대한 좀 연기금 이슈가 또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축소의 가능성이 좀 나오고 금요일부터 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전을 비롯해서 뭐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압박을 받고 뭐 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 뭐 이거는 투자 배제라기보다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석탄만 단독으로 하는 곳은 없잖아요. 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석탄 뭐 관련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또 원전도 하고 뭐 다른 풍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뭐 그 회사들을 연기금이 투자 배제를 한다 뭐 이렇게 좀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걸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연기금이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이지 이거를 막 여기에 막 너무 뭐랄까 좀 반대적인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뭐 매도를 한다거나 비중을 대폭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좀 보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스코어 점수를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리포트에 명시를 하게 해서 약간 이제 참고를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좀 주말에 관통을 했었던 좀 이슈고 네. 뭐 여기에 또 ESG의 상황 또 이런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두 그룹이 있죠. 효성그룹과 SK그룹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ESG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되는 종목들의 상승률도 특히 이제 효성이나 SK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좀 ESG에 대한 연기금 이슈는 상당히 길게 오래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일단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네.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본업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값이면 비슷한 상황이면은 ESG가 좋은 회사에 조금 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코어를 주겠다라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종목을 좀 틀어서 다른 쪽으로 좀 틀어서 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ESG 또 환경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또 6월 4일부터는 또 아스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연동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ESG와 같은 외부 요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일정적인 이제 그런 특징도 있는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뭐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또 이제 사실 그 출산 우리의 늘 영원한 숙제죠. 저출산, 네. 고령화. 그러면 이제 출산 뭐라 해야 돼 장려와 또 이제 그 고용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뭐 건강, 복지 이런 정책들은 이제 지금 잡겠죠. 구상을 하고. 네. 그러면 유한양행은 거기에 또 해당이 좀 거기에도 된다. 해당이 뭐 어느 정도는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너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저는 이제 딱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관심사만 딱 묶어서 이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 일단 아스코, 그러니까 임상 종양학회에 대한 이슈가 6월 4일부터 한 5일 동안 이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 좀 관통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역시 이제 유한양행 그러면은 뭐 유한 킴벌리로 좀 이렇게 예전부터 그런 좀 환경에 대한 이슈, ESG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이 선대 사업자들부터 이렇게 가족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것도 좀 착실히 좀 지키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역시 이제 비소세포암에 대한 치료제 레이저 티닙의 임상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얀센이라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병용 투여를 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초록을 살짝 보니까 이제 부분이라도 좀 관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게 한 30% 40% 정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레이저 티닙 관련돼서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조용하게 주가가 조금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아직은 좀 주가가 좀 조용합니다. 근데 좀 이제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ESG의 또 환경에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이 물론 이제 뭐 폐기물도 있고 뭐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생산에 좀 특화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크러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환경에 특화된 이제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ESG에 관련된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멀리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뭐 단기에 뭐 조금 한다 그래서 이게 스코어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그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기업인데
최근에 좀 일정적으로 뭔가 좀 이슈가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맞춰서 본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에노 에너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만 네. 좀 유한양행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뭐야 우리 김민미 기자는. 네. 일단 오늘 이제 정책 테마가 이제 이 주제잖아요. 네. 사실상 거기에 이제 에너지와 환경 이게 조금 부주제, 소주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인맥 테마보다 사실 정책 테마가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권이 이제 만약에 창출이 됐을 때 네.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지금 있는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ESG. 네. 특히나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 ESG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좀 강하게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오히려 이 그린자만 붙으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과잉 투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이제 우려를 할 정도로 실제로 이제 이 ESG 펀드가 이제 출범들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 ESG 투자를 추종하는 이제 자금들이 거의 1경이 넘어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사이즈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국내는 사실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뭐 국내 주식 비중 또 14.5%로 좀 줄인다. 그러면서 이제 이 ESG와 관련된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모든 자산을 다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각 증권사들한테 이제 운용을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위임을 받는 이제 증권사를 선정을 할 때도 그 증권사들이 이 ESG와 관련된 이제 지표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또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생존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올해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년 이후에 더더군다나 조금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장 이제 석탄과 관련된 기업을 보면 이제 시멘트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멘트 기업들조차도 친환경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사실상 이제 ESG 트렌디에 이제 좀 그러네요. 친환경 시멘트로 그렇죠. 나오네. 친환경 시멘트, 그다음에 친환경 페인트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조차도 정말 이 트렌드를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목을 조금 이제 좀 첨가를 좀 하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SK 이제 최태원 회장의 행보거든요.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간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세일즈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세일즈를 하시면서도 이 ESG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SK 관련 회사들 중에 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SK 지주회사 그냥 SK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결국에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SK 이제 계열 회사들이 ESG와 관련된 이제 투자들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관련 회사들의 어떤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SK는 워낙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주회사의 SK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좀 주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 중에 하나로 이제 또 OCI 말 그대로 이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최근에 이제 워낙 좀 빠르게 회복이 좀 되면서 올해 안에 이제 한 3분기 정도면 분기 1,00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도 가능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까지는 워낙 조금 강했기 때문에 이제 6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또 경기 민감재 중에 이제 자본재 그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OCI의 주가가 한번 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2월 이후에는 상승폭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을 조금 충분히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14만 원 뚫고 올라가면 한 16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이제 순환매 사이클 거기에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ESG와 관련된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OCI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소형주 중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자원 리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인선 ENT라는 종목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는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철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리사이클하는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 또 인선 ENT도 최근에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상태라서 가치 대비해서도 지금 당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아마 ESG 펀드 안에 편입될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좀 꼽으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을 만한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인선 ENT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부터 뭐 재무 구조도 워낙 지금 좋아지고 있고 실적도 올해부터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는 오히려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12%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선 ENT까지 추가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기업들의 그 아까 말씀하신 ESG의 가점 평가 포인트를 이제 뭐 세부적으로 정립이 되겠지만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쓰레기 이거를 얼마나 줄이느냐 내지는 또 재활용하느냐 네, 그렇죠. 이것도 포인트가 됐겠네요. 뭐 폐기물 재활용, 그렇죠. 자원 재활용.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뭐 효성이 SK였나요? 이렇게 좀 페트병을 가지고 뭐 섬유 뭐의 원단을 좀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ESG에 대한 스코어가 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ESG의 스코어는 비슷한 값이면 조금 더 우세하게 좀 바라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플러스 알파. 요것만 바라보고 투자하시기에는 좀 이제 어폐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키고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인데 ESG까지 신경을 쓰는 기업이면 그거는 좀 이제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뭐 다른 거 없는데 막 적자나고 이런데 ESG 스코어만 좋고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 투자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좀 잘 구분을 하셔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 밖에 또 정책이나 뭐 이 정치 이슈로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 우리 양재 이제 터미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서울시장도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뭐 대선 때마다 이 토목공사 이슈가 네. 꼭 이제 하나씩 좀 부각이 좀 되거든요. 이제 사실 토목이라고 너무 국한해서 그런데 뭐 인프라 확충으로 그렇죠. 좀 확대하면은 근데 이제 너무 과거에는 이제 4대강이라고 해서 그게 단순히 토목 그냥 넓히는 거 아니에요. 파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준설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게 너무 이게 좀 근데 이제 낮잡아져서 그런데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제 꼭 따지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SOC 투자가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제 저성장 국면에 있는 나라가 사실상 이제 고용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책 과제 대형 프로젝트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다음 대선 이제 불과 이제 뭐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내년 3월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이제 대형 이제 그 SOC 프로젝트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정책적인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경부고속도로 이제 지하와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이화공영, 동화지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벌써부터 좀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권 후보는 언제쯤 확정이 글쎄요, 뭐 전당대회 이번에 당대표 당대표. 뽑고 그러면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젊은 그렇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뭐 여름 좀 지나서 뭐 8월, 9월 이 정도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8, 드네요. 9월 달. 예. 그래요. 근데 하셔야죠. 네. 네. 저는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힘든 5월을 이제 마무리하고 6월 시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조금 막연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에도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미국 FDA 뭐 상당히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거든요. 6월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전망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섹터 종목들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BA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